안녕하세요. 롬메이징 로아맘입니다. 네, 오늘은 핸드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핸드폰은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부작용은 절제 없이 무분별한 사용을 할 때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핸드폰을 잘만 사용하면 아주 유용한 상호작용의 도구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에서 어떠한 기능이 어떻게 교육적인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진과 영상 기능입니다. 일상에서 아이가 경험하는 것들을 좀 먼저 핸드폰으로 찍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사진보다는 영상을 훨씬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시각적인 그 순간만을 담은 시각적인 자료인 반면에 영상은 상황 전체를 담은 아이의 표정이나 행동, 목소리, 톤, 주변의 사람들, 배경, 환경들 모든 것들을 담은 시각적, 청각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영상을 훨씬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을 해주시고요. 촬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카메라로 담은 후에 집으로 와서 자기 전에 또는 언젠가 어느 한 시간을 정해서 아이와 그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아이와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찍은 그 당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 뒤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자주 그렇게 이전에 찍었던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고 대화를 나누곤 하는데요. 그게 어떨 때는 최근에 찍은 1, 2주 정도 안에 찍은 그런 영상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이들이 아예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갓난아기 시절일 때도 있습니다. 아이와 얘기를 나눌 때는 대화를 할 때는 총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 아이가 그 영상이나 사진에서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해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느끼는 감각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고구마를 캐고 있는 영상이라면 로아야 봐봐, 로아 고구마 5개나 캤어. 진짜 많이 캤다. 이런 식으로 그 영상 안에서 일어나는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코멘트로 해주시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아이가 그 당시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어떠한 감각을 느꼈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영상에 있는 아이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아이의 감각, 아이가 느꼈던 감각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고구마를 캐고 있는데 그 옆으로 경운기가 지나갑니다. 로아야 봐봐, 경운기다. 우리 그 경운기 두두두두두 소리 나는 거 들었잖아. 이렇게 아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경운기가 지나간다를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 경운기 소리, 청각이죠. 청각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영상이나 그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날 아이가 경험한 어떤 다른 일들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에야, 우리 그날 고구마 캔 거 할아버지가 삶아서 주셨잖아. 맛이 어땠어? 진짜 맛있었지. 엄마 너무너무 달콤하고 맛있었어. 이런 식으로 그 할아버지가 고구마를 삶아 주셨다. 이것과 그때 느꼈던 감각, 미각이죠. 미각을 언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들을 제가 현재 만들고 있는 롬메이징 커리큘럼에서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경험을 연결지어서 새로 아이에게 제시하는 어떤 주제의 도입부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전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기 위한 어떤 복습의 도구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아이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랜덤한 시각 자료를 제시해주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랜덤한 그 시각 자료를 제시를 해주는 것은 진짜 그 시각적 자료에서 끝이 나지만
이 방법은 아이가 직접 개입이 돼서 경험을 했고 그 당시 아이가 느꼈던 감각들을 언급을 해줌으로써 그때의 기억을 불러일으켜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고 있는 지금 이 현 시점에서 그때의 기억을 좀 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어떤 기억이든 단단하게 그 기억을 굳혀주는데 사용하기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로메이즌 커리큘럼처럼 뭐 외국어를 배우는데 사용을 하거나 언어 자극이나 촉진을 할 때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감을 자극해주는 방법으로 그 상황과 관련된 단어 또는 문장 이거를 얘기를 해주면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금방 익힐 뿐더러 오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계속 그 기억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원령은 15개월 정도부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그 15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아기들을 실험한 한 연구에 의하면 TV 영상을 보면서 엄마가 옆에서 얘기를 해줬을 때 새로운 단어를 배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17개월부터 영상통화로 말을 배웠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연구 결과죠. 왜냐하면 많은 연구에서 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그 스크린 타임은 치명적이다, 안 좋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 영상을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이 영상이 아주 좋은 언어 자극 매개체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아이의 언어를 자극하는데 또 아이가 어떤 것을 배우는데, 언어를 배우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가 소개해드린 두 번째 연구 결과 저자에 의하면 영상 화면 그 자체가 아니라 화면 자체가 반응이 없고 아이와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스크린 자체가 아예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이에게 반응이 없기 때문, 이 티키타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티키타카를 옆에서 엄마가 해준다면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이의 경험이 담긴 시각적, 청각적 자료에다가 그 당시 아이가 경험했던 후각, 미각, 촉각,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엄마의 상호작용까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좋은 교육의 도구, 상호작용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